자, 첫 번째 문제 봐요. 밑줄근 왕의 제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거칠부가 왕의 명령을 받들어 국사를 했죠. 또 복습해봐요. 집업진 시대 시중왕 때 순한맛 작은 우동 순소 우동이에요. 버풍왕 때 건원까지를 또 복습해봐요. 이거 뭐 아마 최초여가지고 이것만 자꾸 물어보는 것 같아요. 이 밑으로 계속 나오는데 뭐 최초 그런 거를 뭐 시험에서 항상 뭐 최초, 최고, 현존 최고 뭐 그런 것들을 좋아하기는 합니다. 버풍왕 하게 되면은 금불상을 메고 다니면 골병이 들어요. 진흥왕 하게 되면 진흥대왕은 한국화를 좋아해요가 되겠습니다. 거칠부가 왕의 명령을 받들어 국사를 편찬을 했다. 얘가 국사죠. 나나안의 문사들이 많이 참여했다고 하더군. 거칠부는 그 공으로 파진찬에 올랐다고 하네. 그러면 진흥왕에 대한 업적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앙군으로 구서당이 편성되었다. 통일신라에 대한 이야기죠. 이것도 한번 정리해봐요. 통일 전하고 이후에 이제 통일신라하고 자 구서당 십정이 나왔는데 이 전에는 그냥 서당하고 육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 내용 자체는 이거는 좀 안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제도를 연관해서 살펴보면 구주 오소경 이거는 엄청나게 물어보죠. 이 전에는 이제 오주 이소경이었어요. 이제 오주가 구주가 되고 이소경에서 이제 하나를 빼고 네 개를 추가해가지고 오소경이 되는 거예요. 소경 그러면은 작은 서울이죠. 수도가 이제 한쪽으로 치우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소경들을 설치했다. 지금으로 치면 이게 좀 주하면은 도 개념이고 소경하면은 뭐 광역시 정도 그 정도 개념이 되겠습니다. 주의할 거는 시험에서 뭐 그렇게까지는 안 물어보는데 구서당이 지금 중앙군이잖아요. 여기 그 1번 선지를 보면은 중앙군으로 구서당을 편성하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숫자 딱 보면은 뭐 구주 하니까 구서당 좀 맞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이건 다 지금 다 지방이란 말이야. 그래서 구서당을 하나씩 구주에 배치하면 딱 맞는데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고 여기가 이제 중앙군이고 한주 혹은 한산주라고 불리는 곳에 두 개를 설치했기 때문에 그 십정이 구주에 속하는 지방군이 되겠습니다. 한주 혹은 한산주에만 두 개를 했기 때문에 구서당은 이제 통일 이후에 뭐 고구려군에서 뭐 세 개, 그다음에 신라에서 뭐 세 개, 백제에서 뭐 두 개, 말갈도 받아들여서 한 개 해서 이렇게 좀 연합이에요. 고구려인, 백제인, 신라인, 말갈인까지 다 섞여 있습니다. 그게 이제 중앙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서당이지 이 기존에 있던 고구려인이었냐, 백제인이었냐, 신라인이었냐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내용.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구서당이라는 거 그리고 중앙군이다라는 점을 좀 주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중앙군으로 구서당이 편성되었다. 통일신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통일신라의 신문왕이 중요하다고 했죠. 자, 신문왕 때 그 제도를 다 다듬어요. 이번 대가야를 병합하여 영토가 확장이 되었다. 그럼 뭐 진흥왕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죠. 진흥, 대왕, 한국화만 외우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방간 감찰을 위하여 외사정이 파견되었다. 또 반복되고 있죠. 통일신라의 문무왕 때 해당합니다. 무문신 할 때 문무왕 때 해당한다고 했어요. 최고 지배자의 칭호가 마립관으로 변경되었다. 뭐 이것도 별것도 아닌 선지 같은데 잘 나오네요. 우리가 내놀수 할 때 뇌물 마립관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당을 관리하기 위하여 동시자원이 설치되었다. 지중왕 나왔죠? 지중왕에 대한 설명이에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만 외우고 있으면 다 풀린다고 이렇게 다 풀리니까 이거를 외우는 게 제일 빨라요. 제일 안정적이고 제일 강력합니다. 자, 문제 또 읽어봐요. 다음 정책을 추진한 왕의 제위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영을 내려서 순장을 금지하였다. 집업진 시대가 또 나왔네요. 집업진 시대 몇 번을 하나 모르겠어요. 하지만 계속 반복해봐요. 암기를 해야 하니까. 순한맛 작은 우동, 순소 우동. 지중왕이 나왔으니까 복습을 해봐요. 순장을 금지하고 소를 이용한 농경, 즉 우경이 최초로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고 우상국을 이사부를 시켜서 정벌을 하고 동시전을 설치를 해요. 순소 우동, 지중왕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기만 있고 이제 뭐 바로 해도 되는데 한능검 시험 보러 가면 막 시간이 남아 돌아요. 몰라가지고 못 푸는 경우가 있지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그런 그 타임어택 성격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해가지고 막 이렇게 적어가면서 풀어도 돼. 연구해서 풀어도 되고. 근데 아예 몰라버리면 백날 앉아서 생각한다고 해서 머릿속에 원래 없었던 게 생각날 리는 없죠. 시험장에 가지고 갈 때 시험장까지 가지고 갈 수 없는 지식은 공부 안 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외워놓자 이거예요. 읽어봅니다. 주주와 군주에게 농사를 권장케 하였고 소를 부려서 우경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지중왕의 업적을 골라주면 됩니다. 병부와 상대 등이 설치되었다. 법진 시대에 금볼상을 메고 다니면 골병이 나요. 해서 거기 다 내용이 포함되는 거죠. 법봉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건원 또
나올 때마다 적어놓자. 기억해야 되니까. 이사부가 우상국을 복속시켰다. 정답이죠. 3번 불국사 3층 석탑이 건립되었다. 이거 통일 이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경덕왕. 경덕왕이 또 은근히 잘 나오죠. 네, 경덕왕 때 이제 김대성 이 불국사하고 석굴암하고 다 만들죠. 뭐 내세부모, 현세부모를 위해서 각각 지었다. 뭐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쨌건 통일신라 때고 4번 화랑도가 국가 조직으로 개편되었다. 진흥왕 때죠. 진흥왕 하게 되면은 진흥 대황은 한국화를 좋아한다라고 했습니다. 지방관 감찰 목적으로 외사정이 파견됐다. 야, 이거 엄청나게 반복되고 있죠. 무문신 할 때, 문무왕 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문제를 또 읽어봐요. 밑줄군 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여러 신하들이 아뢰기를 신은 덕업이 날로 새로워진다 라는 뜻이고 라는 사방을 망라한다 라는 뜻이므로 나라 이름으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 집업진 시대의 지증왕에 대한 설명입니다. 넷놀소까지는 말입관이죠. 이때부터 왕도하고 이름도 국호도 신라라고 지었습니다. 지법진. 야, 그럴싸하잖아. 전성기가 6세기니까 이때부터 왕도하고 이름도 신라라고 했다. 법흥왕 하면은 건원 또 최초라 그러는지 자꾸 나오니까 적어주자. 지법진 시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중에서 지중왕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뭐 계속 읽어봐요. 그만 읽고 문제를 풀어도 되지만 지금 문제풀이 시간이니까. 또 살펴보건대 옛날부터 국가를 가진 이는 모두 제나 왕을 진행하였는데 방언으로만 부르고 뭐 말입가이나 부르고 22대 이르기까지 거차 이마 왕 할 때 거참 이마가 크구나. 거차 이마까지만 부르고 왕으로 안 붙이니까 한마음으로 삼가 신라 국왕 왕이라고 하고 싶다. 지정왕입니다. 내놀소 하면은 거기까지 내놀소는 걔네들은 말입간이라고. 지정왕에 대한 설명을 고르면 돼요. 순한 맛 작은 우동 순소 우동 이 정도면 이제 거의 외워지지 않았을까? 자, 한번 살펴봅니다. 이것도 그냥 나온 김에 적어요. 금불상을 메고 다니면 골병이 들어요. 기능 대황은 한국화를 좋아해요. 자, 읽어봅니다. 병부를 설치하고 율령을 반포하였다. 우리가 이 중에 병부를 외우고 있죠. 율령은 그렇게 잘 안 나오니까 제끼자. 병부를 설치했다. 14부 중에 최초로 병부를 설치한 거예요. 따다다닥 가서 통일 전까지 10부가 설치가 되고 신문왕 때 가면은 14부가 설치가 돼가지고 관제가 마련이 돼요. 자, 병부를 설치하고 법흥왕 때 건원 법흥왕 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사부를 보내 우산국을 복속시켰다. 뭐 답은 이렇게 나와버렸죠. 3번 대가야를 병합하여 영토를 확장하였다. 대가야가 언제예요? 금관가야는 법흥왕 때, 대가야는 진흥왕 때 병합됐습니다. 4번 국학을 설립하여 유학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것도 반복되는 선지죠. 통일 이후에 신문왕 때 신문왕하고 경덕왕이 출현 빈도가 좀 잦은 것 같아요. 5번 자장의 건의로 황룡사 9층 목탑을 건립하였다. 선녀가 와서 문화재만 만들다 갔다. 선덕녀입니다. 선덕여왕 때 황룡사는 여기죠. 황룡사 지금 지법진하고 뭐 심심하니까 이때도 적어봐요. 지법진, 진선진, 진평왕하고 선덕여왕, 진덕녀 이렇게 되는데 선덕녀 하면은 황룡사에서 황룡사를 진흥왕 때 짓고 황룡사 9층 목탑은 이때 했다. 짜장의 건의로 이때 했다. 첨성대 영묘사는 안 나오고 분황사는 나온다고 했죠. 분황사까지 해서 선녀가 내려와서 문화재만 만들다가 갔다 라고 기억하자라고 했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다음 문제 봐요. 밑줄근 이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이 그림은 뭐 같은 그림이죠. 뭔가 익숙합니다. 한등검 시험이 이래. 막 이렇게 테이블이 있는데 사람만 이렇게 살짝 바뀌어 있고 이런 식이에요. 읽어봐요.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대아찬으로 승진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뭐예요? 이렇게 17관등제에서 맨 위 여기가 대아찬이고 이 밑에가 아찬이야. 골품제 때문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래, 성골 있고 진골 있고 성골이 이제 다 죽었고 진골 있고 그 다음에 6두품 있고 뭐 5두품 4두품 3두품 2두품인데 여기는 이제 거의 평민화 돼가지고 그 의미가 없어지고 막 이런 식이에요. 6두품도 되게 높은 축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밑줄근 이 제도 그럼 골품제가 되겠죠. 골품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그런 문제입니다. 1번 원화에 기원을 두고 있다. 원화라는 거는 원화가 이제 문제에서 나왔는데 화랑도를 이야기해요. 원화 꽃 그리고 화자 보면 이거 쓰고 있잖아. 화랑도가 이제 우리가 지법진 시대에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면은 이때 금불상 골병 진흥대왕 한국화 해가지고 진흥왕 때 이제 화랑도가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뭐 이때 처음 한 게 아니라 원래 이제 있던 거를 이때 좀 국가 조직으로 개편을 해가지고 써먹어야겠다 하는 건데 원화에서 왔다고 합니다. 원화.
그래. 근데 화자를 보니까 막 이 꽃인가? 그러잖아. 이게 화랑도가 원래는 이렇게 여자를 2명 뽑아가지고 쓰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 여자 둘이 얘가 얘를 질투해가지고 죽여버렸어. 죽여버리다가 얘가 걸린 거야. 혼자 이쁨 받으려고. 그래갖고 얘도 죽여버리고 그때부터는 용모가 아름다운 용모가 뛰어난 남자를 가지고 화랑도가 이어졌다 해가지고 그래서 원화라는 명칭이 이런 의미를 그러니까 이 화자 보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여자였대요. 근데 이 이후에는 이제 이렇게 하게 돼가지고 이게 흘러와가지고 화랑도가 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원화의 기원을 두고 있다 하면은 이제 화랑도죠. 그나마 비슷하게 하면은 뭐 진흥왕을 물어보는 문제일 수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골품제 여기 금불상 골병 할 때 여기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골품제와는 멀죠. 2번 을파소의 건의로 처음 마련되었다. 고구려 을파소 오랜만에 나오는 그런 반가운 이름입니다. 고구려 고국 천황 때 막 울고 있으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먹을 게 없다. 아 그래? 진대법을 실시하겠다 해서 고구려의 진대법 저 앞에서 배운 거죠. 서울의 관직 진출을 법으로 제한했다. 이건 조선시대에 나온 거예요. 조선시대 이제 법으로 제한했다 하면은 성종 때 나온 거고 서울을 이제 되게 싫어해. 태종 이방원도 되게 싫어하고 그리고 서울에 대한 이런 차별 계속 서울이 중인같이 이어지다가 영정조 때 가가지고 이제 특히 정조 때 가가지고 이제 막 진출을 하죠. 그래서 중인이 나도 진출하고 싶어라고 했는데 중인의 이제 소청운동은 실패를 하고 서울은 이제 진출을 했죠. 어쨌건 이제 뒤에서 배울 그런 내용입니다. 조선시대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뒤에 가서 배워요. 집과 술의 크기 등 일상생활을 규제하였다. 4번이죠. 막 가로, 세로 뭐 막 그런 걸 다 규제해가지고 진골만 잘 사는 그런 더러운 세상을 만들어놨다. 그래서 육두품들이 불만이 많았죠. 그래서 당으로 막 유학을 가요. 그런 내용들 뭐 뒤에서 이제 곧 공부할 겁니다. 무무 5품 이상 관리의 자손을 대상으로 하였다. 음서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고구려 음서제하고 이제 조선의 고구려에서는 이제 이렇게 좀 넓었다가 조선에서는 이제 좀 좁아들죠. 근데 여기 무무 5품 이상 관리 자손 그러면은 고구려에 대한 그런 설명입니다. 이것도 뒤에 가서 배워요. 자, 마지막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김춘추가 무릎을 꿇고 아뢰기를 만약 폐하께서 당의 군사를 빌려주어 흉악한 물을 잘라 없애지 않는다면 저희 백성은 모두 포로가 될 거고 산 넘고 바다 건너 행하는 조화도 다시는 바랄 수 없을 겁니다. 라고 하였다. 이게 뭐야? 응? 우리가 집업진 다음에 진선진이 있잖아. 이렇게 딱 하면 막 당이랑 친하려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막 이때라고. 그래. 그래서 태종이 매우 옳다고 여기 군사 출동을 허락하였다. 진선진. 지금 무열왕은 누구야? 여기 나와 있잖아요. 김춘추. 김춘추입니다. 진선진 이때 시기예요. 그래서 나당 동맹이 체결되는 이 태종이 이제 당나라 태종이에요. 나번 읽어봅니다. 나를 읽어봐요. 개필하력이 먼저 군사를 이끌고 평양성 밖에 도착하였고 고구려 평양성이죠. 남건은 그 걔하냐 연개소문 쪽 5일 뒤에 신성이 성문을 열었다. 스스로 칼을 들어 자신을 찔렀으나 보지 못했다. 보장왕이 있죠. 문평 영영보 할 때 고구려의 마지막을 보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삼국 통일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죠. 또 복습해봐요. 되나 안 되나 해보자. 되나 황웅백계 평안고 소보마매기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대하성을 공격을 하고 나당 동맹이 체결이 돼서 여기에 과정은 뭐예요? 신라하고 당이 힘을 합쳐가지고 황산벌 전투에서 백제가 멸망하게 되고 웅진도독부를 당이 설치를 하고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계림도독부를 또 일방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고 평양성 전투가 일어나게 되고 안동 도부를 설치하게 되고 고려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해서 그 백제와 고구려가 망하는 그런 과정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가에 해당하는 건 뭐예요? 나당동맹 여기가 가가 될 테고 나 하게 되면 평양성 고구려 하면 여기가 나가 됩니다. 이 사이 시기에 있었던 거를 한번 골라보세요 하는 그런 문제예요. 1번 당이 안동 도부를 요동 지역으로 옮겼다. 이거는 이 아래쪽에 해당합니다. 당이 이제 안동 도부를 설치했다가 옮겼다가 뭐야? 밀린 거야, 밀린 거. 밀린 거에 해당합니다. 이번 신라와 당의 연합군이 백강에서 왜군을 물리쳤다. 백강 전투가 나오죠. 이게 언제예요? 황산벌 하면은 황산벌이 아니라 제 잘못했어요. 백강에서 백제 부흥운동이죠. 흑치상지하고 임존성 주류성 하면은 뭐예요? 복도에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면 비틀거려요. 술 먹은 것처럼 주류성. 부흥운동에서 나온 게 백강 전투죠. 백강은 이제 백마강이라고 해가지고 금강이에요 당시.
오늘날의 금강이에요. 오늘날의 금강을 당시에는 백마강 혹은 백강이라고 불렀습니다. 강이 이렇게 흐르면은 위례성 한성시대 다음에 웅진시대, 여기 웅진이 여기 있고, 사비시대, 부여잖아, 지금. 사비가 여기 있고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으면은 백제의 수도들 옆을 끼고 가는 게 이제 금강이죠. 그 금강이 당시에 이제 백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라와 당의 연합군이 백강에서 왜군을 무찔렀다. 그러면 이 사이에 백제 부흥운동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뭐 정답이야. 2번이 되죠. 신라가 당의 군대에 맞서서 매소성에서 승리하였다. 매소성에서 당의 군대를 격파하죠. 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4번 고구려 안승이 신라에 의해서 보덕국 왕으로 임명되었다. 보덕국이죠. 안승하게 되면 고구려 부흥운동에 참여를 했다가 그 이후에 이제 보덕국을 만들어서 왕으로 앉혀주고 신라가 지원을 해줍니다. 이건 이제 통일 이후에 신문왕 때까지도 이렇게 좀 놔두는데 여기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여기는 이제 제압해버리고 그때 끝나는 거죠, 보덕국이. 여기는 이 보덕국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5번 고구려가 당의 침입에 대비하여 천리장성을 완성하였다. 고구려 뭐 심심하니까 한번 보고요. 오랜만에 복습도 할 겸. 고구려 문평 영영보 영양가 없는 집만 계속하고 영유왕 때 천리장성을 쌓죠. 여기서 살수대첩 을지죠. 을지문덕이 있고 여기서 온다리 한강을 제가 찾아올게요 했는데 실패했다고 했어요. 살수대첩에서 이제 수가 좀 힘이 약해져가지고 당이 생기니까 천리장성은 대당 강경책으로 했습니다. 고려에서도 이제 천리장성이 나오는데 그때는 이제 압도적인 천리장성, 압록강 도련포고 여기는 부비 천리장성, 부여성에서 비사성까지 해당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감독으로 이제 연개소문, 연개소문 성질이 되게 안 좋았대. 연개소문을 천리장성 감독으로 했는데 연개소문이 나중에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영유왕을 제거를 하고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보장왕을 옹립을 하죠. 그래서 대당 강경책을 펼치게 돼서 당과의 전투가 일어나게 되죠. 양만춘 장군이 나옵니다. 안시성 전투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한 이후에 이제 보장왕 이게 뭐 마지막이죠. 보장왕 때 다 망하죠. 연개소문은 죽고 그 아들들이 그 이 전 화면에 적어줬던 내용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5번 고구려가 당의 침입에 대비하여 천리장성을 완성하였다. 완성이라고 하면은 보장왕에 해당돼요. 이때부터 지어가지고 이때 완성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